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선언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던 2016년, 그로부터 4년 뒤인 2020년, 영국은 47년 만에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영국 경제가 나홀로 역성장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요. 브렉시트로 인해 무역과 기업 투자가 감소해 영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린 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더해 정부의 통화재정 긴축 정책으로 영국 경제 성장이 부진하다고 IMF는 분석했습니다. 과연 브렉시트는 영국의 득일까요? 실일까요? 때는 2015년 5월 영국 총선이 임박했을 당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브렉시트가 정말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은 다른 EU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서 영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상황이라 영국 국민들의 반-EU 정서는 극심했었죠. 영국에서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땐 국적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국민이 아닌 이민자들이 실업수당을 챙겨가는 모습에 국민들의 반감을 자극했던 건데요. 이에 더해 EU는 경제 실적이 좋아진 영국에게 추가분을 포함하여 21억 유로의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총선에서의 화두는 단연 EU 탈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브렉시트 우려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고, 정말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 영국의 GDP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어요. 또한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영국이 내던 분담금을 다른 회원국이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유럽 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우려 속에 결국엔 승리는 보수당에게 돌아갔고, 2016년 국민투표 결과 국민의 51.89%가 EU 탈퇴를 찬성하면서 EU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는 단호한 결정.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깔끔하고 완전하게 결별하겠다며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하였는데요. EU 사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EU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며 그동안 이민자들로부터 인해 골칫거리였던 국경 통제도 강화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영국의 EU 탈퇴 선언. EU에서 두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였기에 영국의 탈퇴는 EU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나긴 협상 끝에 영국이 47년 만에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주도권은 영국에게 있는 줄로 알았지만,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3년이 지난 지금 영국 국민의 54%가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원인은 브렉시트에 있다고 답할 정도로 브렉시트 결정에 대한 후회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브리그렛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또 과거 브렉시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이들도 EU 재가입 쪽으로 의견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보수당과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EU를 탈퇴하면서 영국이 단독 무역협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실상은 EU 회원국 간의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었고, 지난해 7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0%나 올라갔습니다. 또한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G7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지 못해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골칫거리인 줄로만 알았던 이민자들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었는데요. 물가 상승과 노동력 부족이 더해지며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의 국가적 생산성 손실 규모는 290억 파운드, 하나로 약 45조 원에 이르렀고, 파업과 시위 횟수는 197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브렉시트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는 영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피해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4.0%가 되면서 EU 공식 통계보다 더 급격한 무역 감소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영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영국과 EU 사이의 무역 거래량은 브렉시트 완료 전보다 13.6%가 감소했고, 작년 3분기에 영국 내 기업 투자도 브렉시트 전보다 8% 감소하였죠.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브렉시트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렉시트 준비에 자원이 투입되면서 미래 무역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본 지출이 감소한 것인데요. 브렉시트가 영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브렉시트로 골치가 아픈 영국인데, 최근엔 부유한 중장년층 전문직 종사자들이 조기 은퇴하면서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50만 명 이상이 은퇴하여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돼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19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영국에겐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영국 경제 상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2023년 1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향후 1, 2년간은 에너지와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 감소, 모기지 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정부의 에너지 요금 지원한도 인상과 같이 다양한 재정 조치들로 민간 소득과 지출을 소폭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업률과 전반적인 영국 상황으로 봤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많은 우려 속에서도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영국은 EU를 떠나고 3년 동안 큰 진전을 이뤘다며 EU와는 독자적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자유무역 협정 등의 성과를 냈다면서 독립국가로서의 길을 개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처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독립하여 강국이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니였습니다.